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협상이라는 건데, 이 협상이 원래 뭐지? 이게 협상의 대화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화법과 장문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장문은 글을 쓰는 거고, 화법은 말을 하는 거라서 화법은 담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화법에는 대화, 강의, 강연, 토의, 연설, 강의 이런 게 있는 게 화법의 대종류고, 그 중에 화법의 종류 중에 협상이 있는 거예요. 협상은 글로 해, 말로 해? 회의 시간에 말로 하니까, 그래서 협상도 화법 안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문제 나오지 않고, 이 협상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개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도 화법이라는 장르 안에 있는 거고, 너 협상 잘하는 방법 알아? 협상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협상가를. 영어. negotiator? 야, 영어 단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어. 왜? 협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슨 협상? 인질 협상. 아, 영화에서 항상 사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전문이라서 영화를 예시를 많이 든단다. 그래서 인질 협상이잖아. 인질 협상할 때, 인질 협상 영화 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인질범을 자극시키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질범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뭔데 너부터 너 그래 공감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인질 협상 전문팀 경찰에 안에 있겠지. 뭐 그런 거야. 그게 인질 협상이고, 그 협상은 되게 많아. 너도 협상하고 있어. 누구랑? 집에 가면 엄마랑 협상하잖아. 용돈 협상, 학원 협상. 그 협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버드 대학에서 1학년 때 입학하면 하버드 대학 교양 과목 중에 신청자가 제일 많은 거, 제일 빨리 종강되는 거, 마감되는 거. 그러니까 1위, 2위가 있는데 1위가 협상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4년 동안 졸업한 다음에 사회 나가면 매일매일 누군가와 협상할 거니까. 정치도 보수와 진보 협상하는 게 국회예요. 협상이 너희들,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협상이 너희들은 그냥 먼 얘기인 같지만 우리 주변에 매일 무수히 많은 게 협상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지금 개괄 설명하는 거야. 진도 안 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그냥 교훈식인 거지만 그 협상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인기 제일 많은 협상 2위가 아마 그거야. 저스티스,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되게 유명한 강의거든? 걔보다 1위가 협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협상을 잘하는 법에 대한 그 교수가 있거든? 그 책이 있는데 그게 하버드 교수인데 그가 하버드 대학교 교양 강연에 했던 게 1학년 때 든 게 협상이에요. 협상 얼마나 무서운데.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있어서 그래. 실무지, 협상은 실무. 정의란 무엇인가는 윤리지, 도덕이지. 또는 도덕적 강의를 먼저 들을래? 실무적 강의 먼저 들을래? 그 실무적 강의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수식어가. 수식어가 붙었는데 수식어가 뭐야? 함께 웃는.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협상도 딱 보면 마지막에 함께 웃죠. 함께 웃니? 함께 우니? 둘 다 원하는 거 얻었잖아요. 그래서 공감하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 하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얻을 거 얻으면서 함께 웃는 협상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여기 있는 화장터, 화장장, 건립에 대한 예시로 들어주는 거면서 너희는 그 내용도 이해하지만 아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거구나.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배우시면 인생에 좋다라는 뜻인 거지. 물론 빨리 수업이나 나가라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냐 하지만 선생님이 그 경험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그냥 문제와 또 아까처럼 그냥 점수 얻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이 사라지면 아쉽다라는 꼰대의 말이었습니다. 꼰대 말이었습니다. 꼰대 말. 아, 이거는 두 개가 언밸런스 났을 때 얘가 먼저 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동시에 안 되네? 아직 전자시판 사용 중입니다. 지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자, 협상 일단 개괄 설명 먼저 들어갑니다. 개괄부터.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 페이지가 주석 교과서에 없으면 자기 빈 백지 꺼내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협상. 이런 점이. 자, 첫 번째 협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 초록구 푸른 이시의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협상 이론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이만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협상의 개념과 특징 먼저 얘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협상 성립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 절차. 되게 중요한 거겠지? 협상 개념, 개인이나 집단 사이 둘 이상의 주체. 자, 둘 이상의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혼자 하는 협상이니? 청아야, 너는 오늘 나는 협상하자 이런 거 안 해. 혼자 협상 안 해. 그러니까 둘 이상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과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과 집단일 수 있으며 집단과 집단일 수 있고 나라와 나라 협상은 매일 있지요. 중국과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나라 협상 테이블에 앉자. 대통령끼리 협상은 되게 많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약간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비슷하다. 그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협상이 있고 이익과 주장이 같아요, 달라요? 이익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니까 뭐가 생겨요? 그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충된 입장이 당연히 생기겠죠. 인질범과 그거. 그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니?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야 되는 게 협상입니다. 서로 타협하고 조정 과정인데 이거 협상을 못하는 애들은 우리나라 뭘로 해? 협상을 잘 안 하는 애들은 뭘로 해? 문제가 생겼어. 갈등이 생겼어. 충돌해. 뭐해? 주먹이잖아. 때리면 깜빵 가니까 주먹 말고 뭘로 해? 목소리 큰 놈. 아주 미개한 사회, 미개한 나라, 미개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린 주먹이 법보다 빠르다 해가지고 일로 와. 협상 무슨 협상이야. 특히 협상하지 않은 사람 누구게? 아버지들. 너희는 우리는 요새는 안 그래? 우리 아버지들은 딸하고 협상 잘하지? 협상이 뭐야? 그냥 딸이 무조건 이기지. 아빠 아이폰! 갤럭시면 안 되겠니? 아이폰! 끝! 협상 없어! 딸들은 아버지랑 협상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되게 아버지들 응 알았어 이렇게 하고 딸한테 못 이겨요? 아들한테 마찬가지. 아들이 아이폰 꺼져 새끼야. 아들은 꺼지는 거죠. 아 넌 그냥 폴더폰 써 이러면 되는 건데 옛날에는 가부장적이 뭐야? 협상이란 집안에도 협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 관점 뭐야? 부모 자식 간의 협상이란 없다죠. 미국은 협상하죠.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모 말 무조건 들어 이러면 이제 엇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란 건 어때? 엄청 중요하지.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는 건데 우리는 시험 문제 맞추면 되니까 이 중요성 모르고 넘어간다. 그래서 높아심에 얘기한 거야. 해결 방법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 해결 방법 찾아가는. 이렇게 하면 이제 선진국적 지성인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협상을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하시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공동 의사 결정을 해서 함께 웃으면 좋겠다는 뜻인 거예요. 야, 협상을 하는데 함께 웃는 협상? 최고의 협상이죠. 나만 웃는 협상은 아닌 거야. 상대방 웃으면 난 열받잖아. 잠 못 자. 지면. 함께 웃는 협상하면 정말로 좋은 거죠. 그래서 제목이 함께 웃는이야. 함께 웃으려면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얻어내야 할 것인가. 자, 특징. 협상 참여자는 경쟁하는 조건이 맞지요. 와 협력적 관계다. 맞습니까? 무조건 협력적 관계다. 당연히 아니고요. 경쟁만 하는 관계다.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멘트도 하고 협력적인 멘트도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인정하는 멘트도 이따가 보시면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서로 감정의 깊은 골만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을 잘한다는 건 아주 유연하게 유연성과 창의성. 로봇 시대. 그죠? 로봇 이기기 전에 먼저 인간을 이기기 바랍니다. 인간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AI를 이기러 가, 우리가? 이전에 했던 수업인 거야. 자, 이익 중심으로 대하는 구상. 이익 중심으로 대하는 구성으로 맞습니까? 일단 협상하는 건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익이니까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건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상대방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할게요. 그럼 뭐하러 협상하니? 그냥 해주면 되지.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되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인 거야, 지금. 자, 중요성. 갈등을 원만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협상의 원리.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양과목 1위는
협상입니다. 그게 무슨 돈을 얻고 기업 간의 기업 협상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할 때. 기숙사 하잖아. 룸메이트 있잖아. 협상해야 됩니다. 그 안에도 룰이 있는 거죠. 화장실, 칫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 칫솔 씁니다. 이거. 치약 뭐 이런 거. 치약 쓰고 치약 뚜껑 안 닫고 하는 되게 많아요. 외국 애들. 열받죠. 외국 생활 했던 그렇게 돼요. 저는 외국 생활 영국 갔다 왔는데 룸메이트 많이 있었거든. 협상이 그러니까 관습적 협상도 있는 거예요. 암묵적 협상도 있고. 안 되면 협상. 협상이라고 야 이렇게 하지 이런 게 안 해. 그냥 헤이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지. 테이블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원만 합리적 해결. 상대방과 좋은 관계 유지한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 뭔가 협상하면 일단은 일주일 동안 둘 중에 한 명 삐지죠. 많이 그런 거지. 일단 삐지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 협상 잘하니? 협상하는 관계니 아니면 그냥 일방적이니? 협상하고 있는 거겠죠. 원만하니? 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협상의 중요성인 거야. 협상의 특징은 뭐다? 경쟁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익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하는 게 협상의 특징이다. 협상의 중요성은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목적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해결책. 진짜 꿈의 해결책입니다. 꿈의 해결책. 꿈의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돼야 돼? 보수의 이익과 진보의 이익을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협상의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이번에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 자신이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주는 그런 걸로 경쟁하니까 정치가 에이 막 이러는 거지. 거기서 이런 능력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양보하고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결책. 상식적인 얘기인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기본적이었고 두 번째 갑니다. 협상 성립 조건. 좀 넘길게. 협상 성립 조건. 시작 뭐라고요? 협상 성립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참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참여자가 없으면 한 명, 두 명, 최소한 두 명 이상. 그땐 개인과 개인만 되는 거야. 개인과 집단 다 되는 거죠.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다 되는 겁니다. 상호 이익 원하는 거 맞습니까? 네. 상호, 호혜적이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호혜적이 뭐야? 상호 혜택적이라는 뜻인 거야. 가끔 호혜적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틀린 친구가 있기 때문에 호혜적 뭐라고요? 상호 혜택적. 호혜는 상호 혜택, 호혜 혹은 상호 이익. 문제 해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적 관계 맞습니까? 네. 경쟁적 관계는 맞는 겁니다. 협상을 무슨 뭐 경쟁은 나쁘잖아 이런 용어 하지 말고 경쟁적 관계에 맞는 거야. 네. 갈등 상황이 있는 거 맞나요? 자, 갈등이 없으면 협상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협상하기 위한 전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거는 협상 성립 조건이니까 이게 뭐다? 협상의 전제란 말과 같은 말인 거야. 협상 참여자가 있어야 협상이 되지. 갈등이 없으면 협상이 시작되지 않아. 갈등 상황이 있어야 돼. 이익과 주장이 달라. 구체적 갈등 상황. 이런 추상적 갈등이면 안 되는 거야. 추상적 갈등은 왜 안 되는 거지? 잡을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대안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구체적 갈등 상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추상적, 관념적 갈등은 안 된다. 행위 의무. 행위 의무가 뭐야? 의무도 성립 조건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합의 결과 이행하는 게 전제가 돼야 협상을 성립되지. 기껏 협상 참여자 있고 갈등이 싸우다가 공동 목표 추구하지 않고 네 개인 것만 추구하려고 하면 협상이 결렬되고, 두 번째는 합의 결과를 이행해야지. 또 협상했어? 안 할 건데. 지금 협상해놓고 뒤에서 안 한 사람 되게 많아요. 도장 찍고 나 사실 그거 아니었어. 번복한다고 하는 거 되게 많아. 여야 대표가 만나가지고 협상하다가 돌아갔더니 막 반대하니까 1시간 뒤에 번복해요. 나 그거 안 해. 너 간다고 했잖아. 갔더니 우리 진영에서 나한테 욕 엄청나게 왜 그런 거 해왔냐고. 미안하지만 번복할게.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는 너랑 협상하지 않아.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 일본과 한국이 왜 싸우는 줄 알아? 자, 사이 안 좋지. 말도 안 하지.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일본 측 입장이 뭔지 알아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 의 해결책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일본 측 정부가 협상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 그 협상을 깼어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너무 피해가 많아서. 일본 측이야? 미안하다. 일본 사람 아니야, 선생님? 일본 사람 아니야? 일본 입장이에요. 니네 전임 대통령하고 우리랑 했잖아. 위안부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잖아. 돈 얼마 줄게. 그냥 다시는 안 묻기로 했잖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 봤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그거 안 지키려는 거야. 우리 집 입장도 있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가볍게 했으니까. 일본 입장 뭐야? 협상했지 않습니까? 왜 번복합니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일본 사람 아니야? 협상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랑 대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일본 측 입장이에요. 협상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유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트집 잡은 게 있고. 또 일본 또 욕하지만 또 일본 아니야. 알겠죠? 근데 팩트는 우리나라 대통령 가서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대변자잖아. 그럼 빼박 아니냐? 대통령 찍었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말 없지? 일본 사람 아니야? 일본 사람 아니야? 그게 이제 그래서 그들이 막 일본이 반도체 수출 안 한다, 뭐 한다, 막 경제 제재하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또 웃긴 것도 갑바가 있으니까 헬 자식아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 썩은 거야. 일본 빡 도는 거지. 막 한국이 막 쫄아가지고 미안해 다시 이러는데 우리 한국이 딱 배짜를 딱 이러니까 일본도 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일본 정상하고 회의 못했어. 5년 동안 무려 가장 가까운 나라 협상 테이블 같이 인사한 적도 없어. 정치 세계입니다. 정치 협상을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외교관들인 거죠. 외교부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제 협상은 그냥 하시면 꼰대라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렇지? 합의 결과 이행도 전제라는 거 행위 의무 세 가지 시작. 협상 성립 조건 협상 참여자 있어야 되고 갈등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이 되는 것이며 행위 의무가 공동 목표지 네 개인 목표 추구하면 행위가 잘못된 의무야. 그리고 이행을 번복하면 안 되고 이행해야 되는 게 행위 의무의 것도 성립 조건인 겁니다. 협상. 그 다음 절차 별표. 여기서 할게. 자, 협상 이제 절차가 중요하지. 원래 저거는 절차가 있는 거지. 이제 협상 시작해 봅시다. 이게 다 준비됐다고 치자. 절차 들어갑니다.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는 진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건 이제 협상의 정신적 자세고, 이거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협상을 만날 때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시작에는 준비해야겠지, 협상을. 협상 준비하니 그냥 확 들어가니. 해야 되는 거죠. 준비. 기본 입장 확인해야 되는 거죠. 누구의 기본 입장? 나도. 나의 기본 입장도 준비해야 되는. 내가 최소한의 요구라고. 뭐라고 여기다?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나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정립하고 들어가야 돼요. 최소가 뭐야? 양보를 하더라도 이 밑에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푸른시랑 초록구에 각각이 있었어요. 푸른시는 화장장을 15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있었고, 초록구의 주민대표는 뭐야? 환경 문제는 어떻게든 거기까지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갖고 들어가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너도 용돈 3만 원 이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당.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기본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건 지금 협상 절차의 시작 준비 단계지. 만났는데 갈등의 원인이 뭘까? 이러고 있으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 원인, 문제 상황이 뭘까? 화장장인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자유환경이고 주민들의 물질적인 혜택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의 갈등 원인.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한번 생각 좀 하고 들어가라. 생각 좀 하고 들어가. 기본 입장, 갈등, 문제 해결 가능성. 이게 이제 공동묘 되는 거니까 생각 좀 하고 들어가라. 이런 뜻인 거지.
여기에 플러스 추가되는 준비사항이 뭘까? 그러니까 준비가 많으면 좋은 거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요구가 무엇인가? 최소 요구사항 써 있다. 목표가 무엇인가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지. 협상하다가 자기 목표를 잊어버려. 협상 대표로 나갔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 국민이 원하는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목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의 요구사항, 즉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 요구사항 밀리면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상황과 주장을 예측하면 더 좋겠죠? 쟤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푸른 씨가 초록구 주민대표가 뭘 얘기할 걸 알고, 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계도 같은 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설계도 준비해 왔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걸 요구할 것이라는 거 알고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준비 단계. 그에 대한 준비 마련. 이런 것들이 협상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 다음, 협상의 조정 단계. 조정이라는 건 이제 실제 이제 의사교환하고 있는 거죠. 의사교환하고 문제 해결하는 조정 단계. 문제 확인하고 상대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 입장차를 좁혀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협상하면 항상 입장차를 벌려나가죠. 그럼 싸우고 오는 거야. 그런 것도 액션이 있어. 처음에 협상 안 한다? 첫날은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뭔 소리입니까? 막 목소리해. 그럼 저 뭐야? 심리전이야. 아, 저쪽이 되게 강하다. 연기. 연기부터 해야 돼, 연기. 그러다 그 다음날은 좀 유해지고. 그래서 첫날부터, 뭐 말씀하시면, 그럼 저쪽이, 저 되게 약하구나. 더 큰 요건 하지. 협상할 때 연기해야 돼, 연기. 표정 딱 포커페이스하고. 움찔하지 않고. 그런데 또 고수죠, 고수. 협상의 고수. 네 표정 막, 네 감정 다 드러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어떤 제안 했더니, 뭐 웃어. 좋다. 다 드러나면 안 돼. 딱 포커페이스 해야 돼. 구체적 제안. 구체적 제안하고 대안 검토해야 되고, 해결, 최선 해결책, 타협 조정, 그리고 합의 이행, 의무, 서면 작성. 당연한 말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는 거. 자, 네 번째. 바람직한 협상 태도. 바람직한 협상 태도라는 건 상대 측 발언을 경청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첫째, 공감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되겠죠? 협력적 태도 할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담화에 맞는 거겠지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자, 표현. 표현이라 할 때는, 표현은 뭐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반언어, 비언어, 원래 무슨 표현이 있지? 원래는 언어적 표현이 있는 거야. 자, 이거 원래 언어적 표현이 있는 건데,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던 거. 저기 같아 달라.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반언어, 반어. 얘는 역설하고 반어할 때 반어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 용어랑 반언어는? 근데 애들은 이거를 뭘로 본다? 이게 봐. 얘랑 같이 나오면. 얘는 역설 반어할 때 그 반어, 속마음과 반대. 즉 이런 모양에 속지 마라. 아주 치사한 거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그럼 반언어는 뭐죠? 언어의 반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언어에 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야 이게? 말소리, 성량, 어조를 크게. 왜 이러십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렇습니까?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나의 심리가 드러나죠. 근데 근데 언어는 아니니까 반언어적 표현. 음량, 성내. 반대말 비언어는 뭐야? 안 읽히니까 언어가 아니니까는 모르겠어. 표정과 몸짓.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 찍는 것도 원래는 손 안 나오고 얼굴 안 나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의 뭐가 보여 지금? 반언어와 특히 뭐가 더 많이 보여? 비언어가 더 많이 보이지. 이 비언어적 표현도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손필기만 했을 때는 비언어가 없어서 전달이 조금 약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언어적도 있었고 근데 원래 언어가 있는 거야. 언어에 플러스 반언어, 준언어, 비언어니까 언어. 자, 시작.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말하는 거. 거기에 반언어는 준언어 같은 말이야. 준언어.
근데 얘네들은 속도, 성량, 우리가 말소리는 들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다 또 다른 표현. 비언어는 언어가 아니니까 몸짓, 동작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의사 전달하고 있는 중이죠. 너의 눈빛 이런 것들. 거기에 이 용어는 함정이니까 조심하라. 를 통하여 우리는 협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하여 공감하고 경청하고 협력적 태도를 한다. 여기까지가 협상의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본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